이종훈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오늘 오셔야 될 김재섭 위원장님 개인 사정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주만 자리를 비웠습니다. 두 분께서 김재섭 위원장 자리까지 잘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부담이 크네요. 그래서 덩치가 큰 제가 네. 덩치가 비슷한 그 제가 자리에 부장관님 앉으신 자리에.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안주는 곽우신 기자가 가져오셨죠.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이 뉴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네.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빠르면 오늘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특검하자. 이거는 김건희 특검과 상관없이 대장동만 가지고 특검하자. 정부 여당 당연히 받을 거고 안 받는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나름 돌파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고 나섰습니다. 네, 돌파구로 제시한 특검 제안 과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신의 한 수가 될까요? 무리수가 될까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신의 한 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사실은 뭐 이대로 검찰 수사를 그대로 정면으로 받겠다고 나서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크고 리스크도 크거든요. 네. 또 마찬가지로 특검1호 카드를 내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공방과 지리한 소모전과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그나마 뭘 덜 잃고 뭘 조금 더 얻을까 고민을 했을 때 그래도 일단 특검을 제안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 내가 한번 특검 수사를 받아보겠다라고 나서는 게 지지자들에게도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 당 전체에 대한 피해를 감쇄시키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 네. 당장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그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수사 지연만 될 뿐이고 그리고 특검 하자 할 땐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의 오늘 반응은 예상된 반응이었다. 아하. 사실 이재명 그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30분 만에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검 안 받는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상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저는 이번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김용 부원장의 체포 그리고 또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보 이런 네. 것들의 일종의 사정 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검찰 수뇌부가 민주당의 압수수색을 들어갈 만큼의 그런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건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나 큰 행동이기 때문에 네. 검찰 수뇌부, 검찰 조직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는 검찰 수뇌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검찰만의 판단이 아니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예. 배후에 대통령실과 용산과 국민의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허. 그렇다면 특검을 받아줄 이유가 없죠. 본인들이 그린 그림인데. 아하. 그대로 가야 되니까요. 곽우신 기자, 네. 어떠세요? 지금 취재를 좀 해보셨을 텐데 여권 내 반응은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 그대로입니까? 뭔가 좀 다른 움직임이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특검을 받을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예.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공방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야구로 치면은 이제 이벤트 날 약속된 벤치 클리어링 같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약속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느 쪽 선택할까? 특검이 가능성이 있다. 특검을 하게 되면 우린 당연히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멘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하.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뭐 네. 수석 대변인 원내대변인 다 하나같이 저거 시간 끌기다. 특검 검찰 수사를 먼저 받아라. 대표직 사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대응까지도 사실은 민주당이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민주당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특검을 받아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단독 처리 카드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렇죠. 양당이 합의를 해서 특검법을 관철시켜가지고 특검이 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정말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걸 상황을 보다가 민주당이 적당한 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네.
단독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저는 이렇게 하지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죠. 뭐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있겠죠. 네, 그것도 제가 볼 때 노려볼 수 그렇게 있겠죠. 된다면 윤석열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00% 이루어집니다. 자, 만약 그렇게 돼 가면요. 뭐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들 다 했을 텐데 민주당 내에서는 다 같은 한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 다 보면서 이건 차라리 역풍이 심할 텐데라는 우려도 있습니까? 뭐 당장 서른 의원만 해도 그렇고 네.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용산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치유되지 않았던 갈등들이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대선 이후의 상처를 국민의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네. 워낙 국민의힘에 불이 크게 나다 보니까 민주당 내 그게 신경이 안 쓰이고 있다가 지금 리스크가 이쪽으로 터지고 나니까 다시 옛날 이재명과 이낙연 사이의 다툼으로 갈라졌었던 민주당이 그 파열음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서른 의원이 그냥 먼저 얘기한 것뿐이지 네. 역시 터질 게 터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안 되는 카드였다. 이 사법 리스크 결국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회유성 진술 하나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여러 그런 정황과 근거 또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보도들도 꽤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기 지금 나오는 단독 보도들은 사실 너무 전형적인 검찰발 언론 플레이의 받아쓰기. 결과물이라서 네.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검찰발 받아쓰기가 무조건 나쁘다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예.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검찰이 이미 여론전을 시작을 해서 언론과의 공생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 두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지금 김용 부원장은 확실하고 이 김용 부원장만 받았을 리가 없어. 이건 100% 이재명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거야. 이렇게 엮을만한 어떤 메모라든가 그런 어떤 일부 나온 정황들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지금 터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도 지금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빠르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번처럼 민주당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겠죠. 보도가 크게 되겠죠. 그러면은 신문 좌판들의 이 뉴스가 깔렸을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 검찰이 무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그냥 민주당이 뭐가 캥겨서 저러는 것인지 이 여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검찰은 이렇게 보도를 미리 깔아둬야만 민주당이 막아서는 거를 지금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민주당이 뭔가 숨기려고 하는구나. 진짜로 뭐가 있어서 지금 저 PC 하나 안 내주려고 하는구나. 네.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검찰은 수사 중에 정치적 부담을 덜고 싶을 테니까요. 네. 결국 핵심은 개인 비리 차원에서 머무느냐 아니면 대선 자금, 불법 정치 자금으로까지 비화가 되느냐일 텐데요. 이종호 평론가, 불법 정치 자금으로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검찰은 이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정했죠. 규정했죠. 이 사건을. 체포영장 자체, 김용 부원장의 체포영장 자체 그 부분을 그 문구를 적시했으니까. 적시했다면서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좀 이상해요. 뭐냐면 대장동 수사 계속 검찰이 지금 했잖아요. 해왔잖아요.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부터 해서 뭐 남욱 변호사 등등 계속 조사해왔잖아요. 어떻게 조사하고 재판하고 하는데도 재수사하고 재조사하면 할수록 새롭게 이슈가 나오고 네. 또 다른 지금 이제는 아예 정치자금법 위반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쫙 펼쳐놓고 백과점식으로 계속 털면 정말 뭐라도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수사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는 거, 불법 대선 자금으로 가는 것이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검찰에게 이 그림을 주문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검찰 입장에서는 불법 정치 자금은 증거가 명확하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증인들이 증언을 일관되게만 해준다면 네. 이거는 엮을 수 있어요.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으로 가게 되면 뇌물죄 뭐 이런 쪽으로 뇌물죄 같은 간다면 경우는 증거가 성립이 필요해진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증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찰이 내놓고 있는 게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저는 배후에 있다. 이 그림을 그린 기획자들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으로 해서 봤을 때 대장동이 이재명의 불법 자금 선거 자금으로 흘러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가지고 대선을 치렀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곽우신 기자.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면서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혹시라도 뭐 정치 자금, 대선 자금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치 후원금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유보적인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또 여러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해석이 됐죠. 되고 보도가 네. 되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질문 자체가 조금 유도성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워낙 최측근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치자금 후원법에 따라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그 후원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네. 분명히 방금 워딩에서 1원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예. 그 1원도 안 받았다는 건 물론 불법 자금에 한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겠지만 그렇죠. 바로 그 뒤에 워딩이 근데 합법적인 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에 말의 신뢰성도 약간 무너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기자에 같이 병기를 하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물어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조금 늦게 저희 들어오기 좀 전에 해명을 한 걸 보면은 네. 이제 2018년 도지사 선거 때는 50만 원 후원금을 받았고 김용 네, 예, 부원장으로부터 네. 그리고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100만 원을 받았었는데 네. 이거는 한 달 뒤에 김용 부원장이 반환을 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네. 아니 정말로 불법 자금을 수억 원을 모아가지고 나의 대선 자금을 한 사람이라면 네. 뭐하러 100만 원을 냈다가 한 달 뒤에 반환을 하냐. 미리 그거를 앞으로 내가 이거 수사에 받아서 리스크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 이거 밑밥을 깔아놔야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것도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라는 좀 정황적 반례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이종훈 평론가 말씀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말씀이 다 검찰 못 믿겠다. 검찰 뒤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믿을 수 있는 중립적인 그런 수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안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방법은 단독 민주당만으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밖에 없을 텐데 그것도 뭐 거부권 얘기 이종훈 평론가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없다 하더라도 여론에서 뭔가 역풍이 일어나고 너무 무리하지 않냐를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밀어붙일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힘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밀어붙이는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바로 지난 국회 때처럼 양당의 비중이 좀 비슷비슷하고 중간에 3당과 이제 그 3세력의 의석들을 갖고 있었으면은 뭐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약간의 중재안을 내 가지고 특검법에서 양쪽이 좀 비율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지금처럼 한쪽으로 압도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그런 식으로 중재안이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뭐 국회의장이 나서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또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특검법 중재안을 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스스로 특검법을 하지만 단독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뒤늦게 뭐라고 하는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해서 뭐 특검 누구를 임명하느라든가 뭐 구성원 이런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스스로 더 뭔가 엄정하게 해야지. 그래서 국민들이 이 특검법을 딱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거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한 법안이지만 진짜로 진실을 파헤칠 만한 뭔가 합리적인 특검이 될 것 같다. 이런 걸 만들어줘야만 여론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굳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또 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당장 당내 설득부터 쉽지 않을 것이다. 당내 설득에서 지금 반대파를 어떻게 설득하고 갈 것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특검 제안은 정말 고육주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아까 용산이 있고 국민의힘이 배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된 워딩을 남기셨죠.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에서 워딩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한가하지 않아서 못 챙겨봤다는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보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어법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대통령의 어법을.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왜 고육주책을 하면 그렇다면 민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요. 국가의 안보는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안보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오로지 대장동, 이재명 여기에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올인하는 분위기 이게 맞나요? 까지 가겠죠. 여권에서 이렇게 차라리 특검에게 맡기고
네. 정치권은 정치권이 할 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시사 한 주로 넘어가죠. 이종원 평론가가 준비한 뉴스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준비한 뉴스는 안타까운 뉴스죠. 네. 지난 주말 이제 경기 평택의 SPC라는 네. 회사의 자회사 SPL 제빵 공장에서 근무했던 이 23살 꽃다운 정말 노동자가 네.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대통령도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워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건 오늘 SPC 회장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 이 부분입니다. 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그리고 간부들이 함께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재발 방지책 약속했고요. 그런데 뭔가 걸리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떤 부분이 제일 걸리셨나요? 사과 보셨어요? 혹시? 아니 좀 못 봤습니다. 기사만 봤습니다. 네. 보시면 밑에 자막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보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은 네. 사과하기 참 싫으시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내키지 않는 진정성을 느낄 공식적인.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 오죽했으면 기자들이 말하는데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라고 소리를 질렀고 네. 그리고 그렇게 종이에 써온 글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중얼 하며 읽고 네. 그다음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쓱 나가버렸어요. 제대로 된 사과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참- 보고 제대로 된 사과로 느낀 분이 얼마나 계실지. 과구신 기자도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보신 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5분 정도 그냥 그 준비된 사과문을 이렇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냥 읽고 그냥 가신 거거든요. 다 해서 한 10몇 분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예. 시간 동안에 물론 허리는 숙였습니다만 일단 저는 이제 메시지 자체도 이게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데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할 때가 아니에요.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건 유가족들에게 사과해야죠. 피해자에게 예, 피해자 노동자에게 사과해야 네. 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뭘 할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충실히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된 노동자나 유가족들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 대국민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있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타이밍도 늦었죠. 네. 거기다가 기자회견인데 기자들 질문도 안 받았어요. 아하. 기자들하고 뭐 질의응답을 하고 뭐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당장 대화를 요구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예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들어올 때 뭐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주던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에게 사과했어야지 노동자들에게. 근데 그런 사과 없이 나오는 대국민 사과를 어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이종훈 평론가 네. 오늘 프랑스 파리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 네. 앞에서도 프랑스인들이 와서 막 시위하고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실제로 사태가 이게 심각한데. 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예. 난 다음 날 그러니까 SPC 그룹은 관련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않았어요. 어허. 그 다음 날 배포한 언론은 파리바게트의 유럽 진출 뉴스였어요. 런던 뭐 진출 뭐 아이고, 매장 그 아이고. 분이 매장 뉴스였어요. 그리고 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사과문 냈어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뭐 남양유업인이 몇 번 이런 일들 겪으면서 얼마나 성의 없는 사과, 형식적인 사과,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재발 방지 이 책 마련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역풍을 불러오고 그 회사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안기는지를 봤는데도 왜 똑같은 잘못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그룹한테 치명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룹에 그러니까 치명타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은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은 본사가 빠지고 가맹점주와 노동자들 사이에 대리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사는 약간 뒤에서 빠져 있고 그냥 알아서 싸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적당한 메시지만 내보내고 그렇게 되면 뭐 점유율이 떨어지고 뭐 매출이 하락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 대표적으로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 한탕 장사거든요. 그때 매출이 거의 1년 매출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그 시즌별에 맞춰서 그것만 리스크를 관리하면 되고 일반적인 매출에서는 좀 로스가 돼도 좀 뭐 불매 운동 때문에 피해가 해도 본사 차원에서 그렇게 뭐 심각하진 않아. 요건 적당히 지금 넘어가면은 언젠가 다시 회복하고 적당히 이거 할 수 있는 그 계산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가맹점주들만 열심히 나서가지고 지금 노동자들과 을과 을의 싸움을 하고 있고 그걸 저는 본사가 부추기고 있는 거죠. 저런 인식을 기업주들에게 심어준 건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이요. 지금 당장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네. 이윤도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나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최소한의 배려를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후보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사업자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최소한의 배려를 얘기하십니다. 네, 양당도 책임져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네. 뭐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과우진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